자,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지속적인 하락 추세 이어가면서 이번 주 내내 시장이 깊은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7,190선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 전환을 좀 시도하려는 모습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이슈들 겹치면서 지금 1%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환율도 좀 고공행진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시장 속에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의 조정이 지금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조정 자체가 또 아직까지도 좀 단순하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지 아니면은 조금은 더 긴 조정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추세 변화의 신호가 아니면 이게 계속적인 단기 조정이 끝날 거냐 이렇게 지켜보는 관점이 많은데요. 저는 지금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고 미국 장기 금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능성은 많아요. 그렇지만 AI 반도체 관련된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줄어드는 포인트는 안 나왔기 때문에 단순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계속 요 며칠 동안 지수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으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AI의 성장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고 가고 있고 금리나 이런 불안감이 더욱더 올라가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더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또 지켜보면은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아직 크게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그렇지만 이 단순한 차익 실현이냐라고 보면은 또 그건 아닌 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더 심해진다라고 보면 추세 변화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파업 이슈에도 불구하고 현재 0.5%가량 밀리고 있고 하이닉스는 또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금 급격하게 빠른 시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좀 지속적으로 찾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적인 빌미가 장기 국채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 또 미국채 시장에서는 대규모의 블록딜 발생을 했고요. 30년물, 10년물 모두 다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 관련해가지고 3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미국의 국채 금리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국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 누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 있는 주식 투자를 하냐, 차라리 채권 투자나 이런 부분을 눈을 돌리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욱더 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과도한 매도 이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나올 수 있고 금리랑 또 기술주랑은 또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 반도체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너도 나도 캐펙스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큰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욱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심리가 더욱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저하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금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술주들이 요동을 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 관련주들이 요동을 치는 이유가 그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FOMC 의장이 교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발언을 할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임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채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금리 인하는 이제 어느 정도 사라질 가능성,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케빈 러시가 금리 인하나 아니면 금리 동결 쪽으로 더욱더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조금 더 시장의 안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채가 지금 장기 국채가 좀 튀어오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 섞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도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수치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기술주들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러한 투심이 흔들리는 부분을 엔비디아의 실적, 결국에는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이 실적이 또 나와서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적이 잘 나오면 좋겠는데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요. 네, 저희가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엔비디아 실적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잘 나왔어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날 전반적으로 주시가 약간의 조정세는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도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적이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도 다 좋게 나왔었는데 주가는 반대로 갔었던 부분.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으로 나왔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가이던스 상향이나 AI 관련된 이상 없다는 신호가 나와준다고 보면 약간의 반등세는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지만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또 실적은 잘 나왔는데 또 차익 실현 물량이나 수급 고인 현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보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뿐만 아니라 6월달에 있을 엔비디아 GTC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을 많이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로 컨퍼런스 콜 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산업에 더욱더 진출할 거냐 최근 들어와서는 통신이나 로봇 쪽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된다라고 보면 정작 반도체는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이때까지 잘 갖고 있었던 로봇 관련주나 아니면 광섬유, 통신 이쪽이 조금 더 훈풍이 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실적도 물론 중요하고 가이던스도 중요하지만 젠슨항의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이게 가장 관전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강하게 얘기했었던 광통신이라던가 로봇 관련돼서도 이번에도 좀 자신감을 내비칠지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이슈가 있죠. 바로 이 삼성전자인데 노사가 결국에는 파업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뭐 파업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깊게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0.5%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 전략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팔고 다른 거 살 만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와서 지수가 빠질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잘 버텨줬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두 자릿수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연출된 게 정말 많아요. 그 정도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내가 제일 그래도 탄탄한 종목들, 실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종목들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이 많고 그쪽으로 매수세가 더욱더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조정이 만약에 크게 들어오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총파업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이 총파업 기간 내내 파업을 진행될 거냐라고 본다면 그것 또한 악재인데 이 총파업 기간 안에 또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노조 측에서도 이 총파업 기간에서도 계속적으로 협상할 의지는 있다라고 내비친 만큼 이게 빨리 어느 정도 될 가능성도 높고 이제는 계속적으로 주말부터 계속적으로 정부 쪽에서도 입김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만큼 하루빨리 될 가능성은 저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와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삼성전자뿐이 없나라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또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고 그때 막 이제 증권사 목표치나 이랬던 부분이 이제 30만 원 언저리였어요. 하지만 지금 거의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2분기가 돌입했을 때 지금 뭐 이제 목표 예상치나 이런 부분이 이제 웬만해서는 뭐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반도체의 호황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이 총파업에 대한 여전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AI에 대한 견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꺾인 흐름은 안 나왔다. 반대로
반대로 삼성전자가 총파업이 들어가면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반대로 호재입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생산할 수 없는 거를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생산하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부분. 왜냐? 삼성전자가 그만큼 생산을 못하는 만큼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거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그나마 상승하는 모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전방위적으로 이 AI 관련된 추세에 대한 신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삼성전자만의 악재이기 때문에 이 악재가 해소가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좀 입장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이 노조 측의 이야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의 배분 요구가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러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법률이 정하진 않았지만 뭐 국민이 동의하는 선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이렇게 겨냥한 발언들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낙폭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정부 측에서 중재안이나 이런 걸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이슈가 뭐 전 국민이 다 관심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생각보다 이제는 증시가 올라가면서 투자자분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사가 이제 삼성전자가 언제 해소가 될 거냐 이것 때문에 다른 종목들까지 다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크고 저 또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약간 주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정부 입장이나 이런 부분이 빨리 되면 이 총파업 기간 안에서도 빨리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총파업의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넘어가면 또 분위기는 노조 측보다는 사측 쪽에 조금 더 기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과한 거냐라고 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노조 쪽이 조금 과하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만약 사측이 바라는 대로 만약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면 또 그것 또한 증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이게 바라보면 단기 악재는 호재다.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3월달, 4월달, 5월달에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이 났어? 그렇다고 본다면 언젠간 전쟁은 끝날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도 많이 반영이 되면서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100 이상까지도 있지만 주가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 국채금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만 AI에 대한 사이클의 꺾인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 물론 부담되는 거는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호재도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 자체를 증시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안들을 펼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 투심의 훼손 이런 걸 또 우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경계감이 커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 실적 보고 갈까 이러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렇게 경계감이 있을 때 오히려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실까요? 반도체요? 네, 반도체요. 반도체는 저는 언제든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요? 네, 이 네. 상반기까지는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1분기부터 나왔던 부분이 장기 계약건입니다. 전 이게 제일 키포인트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언급을 할 때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계약 기간이 뭐 3개월, 길면 6개월 이랬던 부분이 이제는 장기 계약 얘기가 나오면서 뭐 3년, 5년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즉,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인프라 투자로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목표치나 상향이나 이런 부분이 다 높게 나오는 부분이 이 사이클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고 계속적으로 길게 갈 가능성.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반도체를 다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게 바라보면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SK하이닉스 기준으로 그리고 지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찍어야 될 자리는 어느 정도 찍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0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 29만 원까지 갔다가 떨어졌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0만 원 이상 돌파를 했다가 떨어졌고 지수 같은 경우도 8,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고점을 찍고 특정 가격대를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더 크게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봤을 땐
충분히 이번 연도 상반기에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삼성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안 들고 있는 분들이 더욱 대다수예요. 나머지 다른 종목들, 코스닥에 집중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정말 힘듭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흐름세가 다시 한번 이제 30만 원 돌파, SK하이닉스 200만 원 돌파, 지수가 8,000포인트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따라가기가 망설이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조정이 들어오면 충분히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조정장이 찾아왔으면 대표님의 말씀을 따르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네. 예, 담아야 된다는 건데 삼성 하이닉스 말고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있을까요? 저는 광통신이나 로봇을 보는데요. 뭐 반도체 쪽에서 덧붙이자고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는 포트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흐름과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반도체가 어느 정도 포트에 있으신 분들은 광통신과 로봇 쪽을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봇 같은 경우는 5월달 들어와서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현대차가 좋냐, LG가 좋냐 이런 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이번 조정이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가 뭐였냐라고 보면 또 로봇 관련주예요. 현대차 그룹이나 LG 그룹 쪽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 로봇을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엔비디아 쪽에서 작년 이번에 내한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미팅을 했던 부분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제 로봇 플랫폼이나 이런 사업까지도 점점 넓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 볼 포인트는 늘어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광통신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작년부터 이제 노키아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집중된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제 코닝과 이제는 광섬유까지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GPU만 팔아서 이 AI에 대한 속도를 더욱더 빨리 하는 것보다는 AI 인프라까지도 우리가 독점적 체제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는 거에 우리가 큰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 이런 모습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6월달에 GTC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GTC 때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미래의 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HBM 이쪽만 계속적으로 GPU, 블랙윌이나 베라루비 이쪽만 언급했던 것 떠나서 이제 최근에는 그쪽보다는 이제 광통신과 로봇을 언급했을 때 관련 종목들의 상승 탄력을 더욱더 눈에 띄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의 조정이 들어올 땐 광통신과 로봇 쪽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호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뭐 여전히 반도체 굳건하고 광통신과 로봇까지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장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전략 대응 방법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